먼저 도넛이요.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너츠예요. 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명령어입니다. 어딨냐면은 여기 드로우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도너츠 여기 있어요. 도넛을 실행하면 CAD가 물어봐요. inside diameter of donut, 즉 도넛의 안쪽 지름을 넣어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름값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쪽 지름 30, 그리고 30 쓰고 엔터. 자, 그랬더니 outside diameter, 바깥쪽 지름을 넣어주세요. 네, 50 엔터. 자, 도너츠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inside diameter하고 outside diameter를 지금처럼 바꿔서 썼습니다. 엔터. 그러면 CAD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인사이드가 50, 아웃사이드가 30. 분명히 바뀌었죠? 그러면 CAD가 알아서 바꿔요. 또 하나.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다시 볼까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원이 찍힙니다. 자, 도넛의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인데, 스플라인은 피트 곡선하고 CV 곡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로우 명령어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요. 여기 CV 곡선하고 피트 곡선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스플라인 피트 곡선이고 두 번째가 스플라인 CV 곡선입니다. 자, 스플라인 기본적으로 피트 곡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메소드라고 있습니다. 메소드 항목 있죠? 여기를 누르면 피트 CV 나옵니다. 자, CV로 바꾸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CV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방법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다시 밑에다가 대각선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레이어를 통해서 색상을 좀 바꿔보죠. 자, 스플라인. 먼저 CV 커브입니다. CV 커브는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꼭지점을 그려놓고 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피트 커브입니다. 피트 커브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곡선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점을 통과하도록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피트 커브예요. 정점과 정점을 통과하도록 곡선을 계산합니다. 그게 피트 커브고요. CV 커브는 뭐냐면 접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 점이 3개가 필요한 거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접선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V 커브는 접선 방향으로, 내가 지정한 점에 접선으로 그려지는 게 CV 커브고, 그 다음에 피트 커브는 내가 지정한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바로 피트 커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도 그려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스플라인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타원을 그려볼 겁니다. 타원은 여기 있어요. 타원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엘립스,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 자, 마우스로 이렇게 입력합니다. 클릭.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게 other end 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점이요. 끝점. 그랬더니 distance to other axis.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엘립스. 그 다음에 옵션에 보면 아크하고 센터가 있어요. 아크는 무시하셔도 좋은데 센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센터란 얘기는 타원의 중심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타원의 중심점, 타원의 끝점, 그리고 다시 타원의 끝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엘립스, 끝점, 끝점. 그러면 이 두 개의 끝점을 가지고 타원의 중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점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엘립스의 센터 방식도 중심점과 끝점을 지정하면 그 두 배인 반대쪽에 끝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점을 지정하면 반대 이만큼의 점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이용한 타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엘립스, 이번엔 아크예요.
아무리 타원으로 된 아크를 그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인 타원을 그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굳이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냥 타원을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트림을 해버리면 결국은 똑같은 모양의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타원이 왜 만들어질까요? 어떤 조건에 타원이 만들어질까요? 이겁니다. 건축 쪽에서는 타원을 그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타원을 그릴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디서 타원을 많이 그리냐면 판금이요. 여러분들 컴퓨터 있죠? 컴퓨터 껍데기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 철판을 구부리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걸 판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판금 쪽에서 이 타원을 자주 써요. 자, 그럼 타원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자, 가장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거. 혹시 떡국떡 있죠?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죠? 떡국떡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모양인가요? 네, 맞아요. 타원입니다. 타원이 어느 조건에서 나오냐면 원기둥 있죠.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이 잘린 면이 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타원이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게 되면 바로 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X라인, 자, 호리젠탈.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옵셋 20mm. 자, 라인. 제가 이렇게 트림을 했습니다. 얘가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같지 않죠? 자, 원기둥을 앞에서 보면, 여기서 앞에서 보시면 뭘로 보이나요? 딱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보이죠? 그죠? 우리가 얘를 원기둥으로 바라보는 건 이렇게 사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이게 원기둥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설계를 할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린 설계를 할 땐 정투상이라는 걸 써요. 정투상이라는 건 뭐냐면 원근감을 빼고 바라본 것, 그걸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근감을 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본 것도 그렇지만 위에서 본 것도 어때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죠. 사물을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그 다음 오른쪽에서 본 거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앞에서 본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위에서 본 것도 어떻게 생겼어요? 얘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죠.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0mm. 자, 트림. 자, 이해되시나요?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자, 제가 여기다 사선을 이렇게 45도짜리 사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에, 그러니까 이 타원의, 아니 이 원기둥의 중심은, 다시요. 애매하네요. 여기 있네요. 얘의 중심은 여기 있고요. 반지름 20인원. 이렇게 찾아집니다. 앞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리는 방식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투상 과제물이 아직 안 넘어가서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 라인을 사선으로 그리겠습니다.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여기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꼬치 모양으로 바뀐 거죠. 아무리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꼬치 모양이라도
오른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원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원근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원 모양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원의 가장 위쪽 부분이 여기네요. 그 다음 중심선의 위치는 여기고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중심선인 거죠. 자, 엘립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군요.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치수를 적어드릴까요?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무 작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충, 그죠? 소수점 나오죠? 대충. 그 다음에 여기도 40.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가 돼요? 얘는 반지름이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30도. 아, 이게 무한선이라 안 그려주는구나. 자, 여기 각도는 이렇게 30도. 자, 이때 타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지우고요. 자, X라인 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50, 그 다음 트림.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빨간색 보이시죠?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반지름 50짜리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호는 무조건 점 3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크, 시작점,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시작점,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계속해서 이렇게 생긴 호를 그릴 겁니다. 계속해서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아크, 여기 아크 있습니다. 여기 3포인트예요.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한번 해보시죠. 아크 명령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타트 센터 엔드, 스타트 센터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그 다음 스타트 엔드 앵글. 그러니까 점이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끝점,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스타트 센터 엔드, 스타트 센터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라디어스 반지름, 그 다음 센터 스타트 엔드, 그 다음에 센터 스타트 앵글, 센터 스타트 랭슨이 있는데 요 3개의 옵션이 이 위에 3개의 옵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3개의 옵션과 여기 3개의 옵션이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첫 번째 입력하는 게 시작점이냐 중심점이냐, 두 번째 입력하는 게 중심점이냐 시작점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3개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렇게 6가지 방법입니다.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처음이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에요.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후에 끝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아크, 스타트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센터 엔드. 자, 중심점. 그 다음에 앵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커맨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커맨드가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크는 여기 나와 있는 리본을 활용해서 그려보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트 센터 앵글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가 되는 거죠. 각도는 커맨드에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120도, 그리고 엔터. 그러면 120도가 되는 홀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를 마우스로 조절해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도는 말 그대로 커맨드에다가 각도를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타트 센터 랭슨입니다. 여기 랭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존재합니다. 자, 랭슨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길입니다. 그죠? 길입니다. 랭슨은 길이란 뜻인데 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길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호의 길이가 있고요. 하나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분명히 우리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호의 길이는 무엇이고 현의 길이는 무엇입니다 라고 배웠는데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자, 호의 길이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거 원둘레로 보시면 돼요. 원둘레의 길이. 이해되시나요? 네. 호의 길이는 이렇게 둘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도 했고. 면적 기억나시나요?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 초등학교 때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파이 r 제곱이라고 배웠고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이 기억나시나요? 2파이 r입니다. 2파이 r. 그래서 미분하면 아니지 적분하면 맞나요? 적분하면 그러니까 면적을 적분하면 둘레가 된다고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나요? 저도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어쨌든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원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의 길이. 왜냐하면 적산할 때 적산할 때 필요하거든요. 다시 자재 계산할 때 필요하거든요. 자재를 계산할 때 이 원의 면적이라든지 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기계 쪽 설계도 해보고 건축 쪽 설계도 해봤어요. 둘 다 해본 케이스인데 건축 쪽 설계에서는 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난간 봉을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탱크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난간 봉을 만들어요. 그러면 파이가 나오겠죠. 직경이 나오겠죠. 직경에 따라서 이 봉을 사다가 밴딩을 해요. 구부린다는 얘기죠. 구부려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도대체 몇 미터짜리 봉을 사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결론은 원둘레의 길이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면적 계산하는 것도 한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원둘레 길이도 많이 계산했습니다. 호의 길이라는 것은 호 또는 원의 둘레 길이를 말합니다. 자,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자, 이거는 뭐냐면 호 양 끝점에서 일직선인 길이. 이해되시나요? 현이라는 단어가 줄이란 뜻입니다. 줄. 그러니까 이거랑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아봐라 그러면 현악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나 첼로 같은 현악기들. 현은 어떻게 되나요? 양 끝을 묶죠. 양 끝에 매듭을 지어서 묶고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딱 들어가죠? 맞아요. 호가 이렇게 있으면 호의 양 끝점을 붙잡고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가 바로 현의 길입니다. 줄현자.
줄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랭스는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호에서 현의 길이를 따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름보다 길 수 있나요? 지름보다 길면 안 되죠. 그죠? 현의 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 길이는 뭐예요? 결국은 지름이란 얘기죠. 네, 지름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자, 우리가 이거 그릴 때 반지름 50이었어요. 그죠? 그럼 현의 길이를 100mm를 주면 이렇게 딱 반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를 말합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6.6인가 그래요. 86.6. 맞나요? 네. 86.6입니다. 확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자, 시작점, 중심점. 자, 랭센입니다. 랭센이에요. 지름이 100mm잖아요. 자, 100.001. 1000분의 1이죠. 그죠? 엔터. 그럼 인벌브도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못 그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시작점과 중심점이 들어가는 순간 반지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100.001이라는 얘기는 캐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100.00이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랭슨을 쓰실 때는 현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타트 앤드 앵글이네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시작점, 중심점, 각도였죠? 지금은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그럼 각도를 넣으면 중심점은 캐드가 알아서 찾는 거죠. 120도.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점은 캐드가 찾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그 다음에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 다이렉션이라는 건 접선 방향을 말합니다. 탄젠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이렉션은 이렇게 쓰는 거죠.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접하는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렇게요. 그러니까 접선 방향에 따라서 그려지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렉션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서 대충 한 이 정도 느낌? 이렇게 그릴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활용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0mm. 네. 자, 이렇게 제가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봉이에요, 봉. 이렇게 봉을 그렸습니다. 근데 길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손잡이에 보면 버스 이렇게 타잖아요. 손잡이 위에 봉 길죠? 도면에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짧게 줄여서 그려야 되니까 길이는 들어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봉의 두께는 어떻게 돼요? 너무 얇으니까 그냥 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라인, 제가 선을 옵셋 200mm 이렇게 끊었어요. 200으로. 원래는 더 길어야 되는데 짧게 줄인 거죠. 라인을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아크. 자, 얘는 각도가 몇 도냐면 한 30도? 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다시요. 8개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그 다음에 숫자 9자처럼 여기를 지웁니다. 반대로 여긴 나왔으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끊습니다. 이건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봉 있죠? 봉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도면 안에 넣기에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임의대로 잘라서 이렇게 양 끝점을 갖다 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걸 아크로 그립니다. 요 봉, 요게 절단면이란 뜻이에요. 절단면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멀쩡한 건데 설계자가 잘랐어요. 그리고 갖다 놓은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스타트 엔드 라디어스, 시작 끝 반지름입니다. 시작 끝, 자, 반지름 50. 자, 만들어지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끝, 반지름 50. 자, 만들어졌나요? 똑같은 두 개의 점인데 그려지는 게 좀 달라졌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시작점입니다. 이 방식은 시작점을 누르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시작점을 여기다 눌렀단 말이죠.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려지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아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시작 끝 반지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작 끝 반지름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다시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이 윗부분은.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제일 위에 아이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시작, 끝, 반지름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여기를 눌러서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어떤 명령어 쓰는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반지름은 계속 동일해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지름은 계속 넣어주셔야 됩니다. 얘가 기억을 못해요. 먼저 레이어를 바꿉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이 있네요. 자, 서클 반지름이 33.6.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 각도가 28도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62도군요. 항상 0도부터 따지셔야 돼요. 여기가 90도죠? 근데 우리 지금 각도가 요만큼 표시되어 있죠. 28도라고 여기. 그러니까 90도에서 28도를 빼면 62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X라인 앵글 62도. 그리고 중심점에다가 클릭.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반쪽은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서클 38.4도. 아니 38.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서클. 자, 여기 교차점이죠. 6.4mm. 자, 이때 자르기 전에 옵셋부터 합니다.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먼저 중심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옵셋 합니다. 6.4mm 옵셋.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자, 미리 여길 자르는 거예요. 트림.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필렛.
우리 지난 시간에 필렛 배웠습니다. 남는 부위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남는 부위를 클릭해 주면 금방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선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45mm. 다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좌우로 옵셋 84mm. 자, 서클 반지름 5mm. 다시 서클 반지름 10mm. 이 선이 이 위로 106mm 올라가요. 옵셋 106mm.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반지름이 10mm니까 이 선도 밑으로 10mm 옵셋합니다.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옵셋 5mm 원을 중심선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중심선 선택하고 자, 중심선을 이렇게 싹 정리했습니다. 지우면 되죠? 다시 옵셋 5mm. 자, 여기도 선 정리하고요. 그럼 하단 부분 정리 끝났네요.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여기도 지우고요. 그럼 여기도 정리 끝났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 47도죠. 그죠? 이거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라인 앵글 47도.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에다 클릭해요. 그리고 옵셋 10mm. 그러면 수선의 방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원과 접하면서 47도인 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라인, 탄젠트, 원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입니다. 선의 길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다만 47도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네요. 몇 도일까요? 180도에서 47도를 빼니까 133도네요. X라인 앵글 133도 옵셋 10mm. 자, 트림 이렇게 생겼군요. 자, 여기도 트림으로 싹 지우면 모양 완성됐고요. 이 아랫부분 옵셋 38mm. 다시 옵셋 4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데 지우고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0으로 다시 필렛 반지름 2.4mm. 자, 하단 부분 완성됐죠? 자, 이번엔 위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래로 10mm 내려가야 됩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바로 여기가 중심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옵셋 71mm. 자,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과 실선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5mm.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원과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선을 싹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필렛 반지름 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네, 여기네요. 다시 X라인 앵글 190도. 옵셋 10mm. 선이 좀 복잡해졌네요. 자, 그냥 일단 무시. 자, 이렇게요. 그러면 필렛을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도 필렛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트림으로 이게 끊습니다. 다시 필렛. 다시 한번 필렛. 그러면 선 정리가 어느 정도 됐군요. 자,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반지름 10mm. 잘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네, 모양 다 끝났네요.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 서클 빠졌다. 자, 반지름 5mm, 반지름 5mm. 자, 우리가 여지껏 했던 과제물은 캐드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캐드를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라면 지금부터 해야 될 정투상이라는 건 설계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정투상을 해야만 비로소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글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정투상을 조금 해서 하고 그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정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KS에서는 딱 정해놨어요.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이건 기계, 건축, 실내 건축 다 똑같아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투상으로 설계를 해야만 해요. 자, 보시면 지금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의 그림과 나의 그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의 그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바로 가의 그림입니다. 우리 눈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소실점이에요. 정점이 아니고 소실점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체하고 제 앞에 있는 물체하고 저 뒤에 벽에 있는 물체가 똑같은 크기라면, 내 앞에 있는 물체와 저 뒤에 벽에 있는 물체가 똑같은 크기의 물체라면 사람의 눈은 자기 앞에 있는 걸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걸 작게 보이게 합니다. 이게 원근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이 두 개죠. 그래서 원근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그 원근감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돼요. 그걸 소실점 또는 소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정점이 소점인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투시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처럼, 사람의 눈이 바라보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이건 투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퍼스펙티브. 근데 투상은 뭐냐면 여기서 원근감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얘가 투상입니다. 원근감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체나 저 뒤에 있는 물체나 똑같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투상의 원리예요. 소실점이 사라진 거죠. 소실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원근감을 빼고 그리고 그려야 됩니다. 자, 네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 나, 다는 투상입니다. 그리고 라본 그림은 투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라본 그림은 확실히 이해가 되죠? 좌우측으로 소점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소점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라본 그림은 이소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두 개 있으면 2소점, 세 개 있으면 3소점. 자, 이해되시죠? 4소점은요? 없어요. 4소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대 만들어지는 게 3소점입니다. 4소점은 아예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가하고 나는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크기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들린 각이 어떤가요? 같죠? 좌우가 이렇게 들려진 게 같죠? 네. 그래서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 투상.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얘는 한쪽만 들렸죠? 그래서 사축 투상 또는 사투상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엑소노메트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가나 다는 투상이요 라는 투시입니다. 자, 우리 눈이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사물을 바라볼 건데 사물 앞에 가상의 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처럼 가상의 투상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투상이 이게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이나 여기 있는 선이나 여기 있는 선이 어떻게 돼요? 면으로 이렇게 똑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향에서 본 걸로 파악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본 거나 아니면 위에서 본 걸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얘는 위에서 본 거, 얘는 오른쪽에서 본 거, 여긴 위에서 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요. 오른쪽에서 본 거 보니까 아, 여기 빗면이네요. 그런데 빗면의 분위기가 여기까지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크기가 달라져도 안 됩니다. 크기가 달라지면 무슨 뜻이 돼요? 완전히 다른 물체가 돼버립니다. 위치가 달라져도 안 돼요. 그러면 올바른 투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걸 사진으로 보죠. 영상으로 보죠. 한 두어 번 돌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투상입니다. 각각 면에 있던 거를 쭉 펼치는 거예요. 주사위나 아니면 상자 있죠? 네, 상자 펼치듯이 그렇게 펼쳐서 보는 겁니다. 이걸 정투상이라고 해요. 앞에서 보았다고 해서 정면, 위에서 보았다고 해서 평면,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 뒤에서 아니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 아래에서 보면 저면, 뒤에서 보면 배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정면, 평면, 좌측, 우측, 저면, 배면 이렇게 됩니다. 저자가 아래 저자예요. 아래 저자고 배자가 등배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배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제 얘기예요.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높이뛰기를 했어요. 네, 체육 선생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 배면 뛰기야 그러고 이제 시범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등으로 쫙 넘더라고요. 근데 이해 안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면 뛰기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등으로 넘는데 왜 배면이라 그러지? 앞으로 넘어야 배면인데 한자였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 한자를 풀어서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넘는 게 배면 뛰기야 그러고 무조건 외우래요.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자를 제대로 배우고 나서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게 등배자구나. 그래서 뒤에서 바라본 건 배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크게 정면과 평면과 우측면을 보통은 그려요.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간혹 때에 따라서는 좌측면도 그립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 안 되면 좌측도 그려요. 그리고 표현이 안 되면 저면도 그립니다. 근데 저면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부분으로 그려요. 배면은 거의 그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정면, 측면,
그러니까 정면과 우측면 혹은 정면과 평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투상이 된다면 그렇게도 가능해요. 어떤 거는 정면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얘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과제물부터 볼까요? 왜 제가 정면을 이쪽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왜 정면을 이쪽이라고 했을까요? 이쪽이라고 안 하고. 정면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면은 정문이 있는 쪽을 정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남측으로 놓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동서, 북, 남 이렇게 되죠. 도면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정면이 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동서, 북, 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면을 남쪽으로 놓고 그립니다. 건물은 남향으로 지어야죠. 북향으로 짓지 않죠. 네, 그러니까 건물의 정면이 남향을 향하도록 하게 합니다. 기계 쪽은요. 기계 제품 이쪽은요. 사물의 특징이 제일 많은 곳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자요.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딱 보면 알겠죠. 여기가 정면이라는 거. 그죠? 왜 여기가 정면이에요? 방금 이야기했어요. 이 리모컨의 특징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니터 어떤가요? 딱 보면 알겠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서 정면이 아니고 특징이 거기가 제일 많으니까 정면이 되는 겁니다. 사물의 특징이 제일 많은 곳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제물은요. 이렇게 바라본 게 정면이 돼야 됩니다. 사물의 특징이 이쪽에서 봤을 때 제일 잘 드러나거든요. 자, 얘네들은 이제 사물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되진 않아요. 여기는 눈금이 하나가 10mm입니다. 얘도 눈금 하나가 10mm입니다. 나머지는 치수가 다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치수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얘부터요. 가장 기본 정투상입니다. 자, 폴라 트래킹을 45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건 45도가 기본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지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정면입니다. 여기가 정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은 정면의 맨 윗선입니다. 이 수직선은 정면의 제일 오른쪽 선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정면의 제일 윗선, 정면의 제일 오른쪽 선입니다. 네, 옵셋 30mm, 옵셋 2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네, 요만큼이 뭐가 돼요? 정면이 되는 거죠.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요 사각형이 정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적당히 띄웁니다. 적당이란 얘기는 값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만큼만 띄우세요. 이렇게 편하신 만큼 띄워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수평선을 그리다가 여기 45도 사선을 만나면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셋 10m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평면과 우측면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사선이 다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 필요한 거냐면 여기만 필요합니다. 요 안쪽 여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치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잘려진 거 보이시죠? 근데 사선은 여기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정면, 우측면, 평면 완성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정투상이 완성됐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에다가 서클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서클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딱 1대1로 대응되는 거 보이시죠? 네, 서클로 그렸는데 굳이 서클로 안 그려도 45도 사선으로 그리면 돼요. 30도나 60도 선으로 그리면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죠? 45도 사선만 이게 돼요. 그래서 폴라 트래킹을 45도로 바꿔놓은 겁니다. 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요. X라인 0도, 90도, 45도 트림, 옵셋 30mm, 옵셋 20mm. 자, 트림으로 다시 한번 또 잘라내고요. 라인 옵셋 10mm. 자, 필렛. 자, 트림. 자, 똑같이 전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옵셋 10mm. 트림으로 자르면 바로 이게 정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바라보면 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기 계단이 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면이 얘가 되는 거고 여기 면이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면이 보입니다. 그죠? 네, 우측면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얘 때문에 얘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히든선이요. 전에 은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얘가 이와 같이 은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선을 보고 아, 여기는 없지만 여기 있는 선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이렇게 따지니까 아, 여기가 이렇게 파여져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